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페니멘토 제주꾼입니다. 벌써 10월이네요. 진짜 빠르죠, 시간. 이미 학생분들 되게 많이 논리 문제도 풀어봤을 거고 어휘나 문법, 독해 문제 정말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전에 제 학자문제 수기 영상에다가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논리 파트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기회를 좀 잡았어요. 어떻게 제가 논리 파트를 공부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고요. 정말 다행히도 당시에 공부했던 자료 중에서 논리 그 교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걸 어떻게 제가 공부했었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짜잔! 이게 바로 제가 당시 준비할 때 활용했던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GRE라고 써있죠. 그리고 SAT라고 써있어요. 지금 거울 저버전이라서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했던 건데 GRE가 뭐고 SAT가 뭔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SAT를 설명하기 전에 좀 간단히 얘기해 볼게.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대학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 뭐죠?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평가잖아요. 반대로 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 보통 보는 게 SAT예요. 즉, 미국인들의 어떤 수능 버전인 거죠. 그 SAT가 뭐냐면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이 줄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학업 적성 시험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SAT의 그 Reasoning Test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논리 파트인 건데 이거를 바로 편입, 이 준비할 때 활용했던 거죠.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초록창 그 지시대과에다 쳐보면 나오거든요. 한번 SAT가 뭔지 다시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말했다시피 SAT가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거면은 반대로 GRE는 이제 대등되게 대학원 입학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할 때 보는 입학 시험인 건데 Graduate Record Examinations의 줄임말인 거고요. 그 중에서 저는 당연히 논리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했던 거였고요. 사실 요즘 많은 편입 학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GRE랑 SAT를 통해서 편입 그 논리 파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나 이 SAT랑 GRE를 풀다 보면은 편입 논리에 대한 그 부담감도 훨씬 줄어들게 돼요. 아무래도 그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보았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형광펜도 쳐있고 샤프로 엄청나게 빼곡하게 써놨는데 형광펜 같은 경우는 어떤 단서들을 제가 쳐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고요. 빼곡하게 써있는 그런 샤프 펜들로 써있는 것들은 그 해당되는 동의어들이랑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아마 보시다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더블 블랭크까지는 보통 학교들이 갖고 있는데 그 트리플 블랭크는 보통 드물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풀다 보면은 트리플 블랭크도 많이 보여지고 난이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도 다 풀어보지 못했어요. 다만 저도 하나 풀 때 그 논리력을 쌓으려고 많이 풀어봤거든요. 제가 한번 그 중에서 좀 꼽아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Although antimatter has blah blah existence in our locality of the universe, since it is very quickly destroyed by ordinary matter, scientists believe that it exists more abundantly elsewhere. 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논리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다 읽어보기는 좀 그래요. 사실 이 빈칸 들어갈 그 핵심 클루, 그러니까 클루라고 하죠. 단서들 어디서 찾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빈칸이 어디 그 위치에 있는 건지 볼게요. 일단 although antimatter has blah blah existence 라고 한다면은 누가 봐도 이 빈칸은 목적어 부분인 거잖아요. 그 목적어 부분과 더불어서 그 앞에 있는 주어랑 동사를 확인해 볼게요. antimatter has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어떤 반물질, 그 반물질이 블라블라한 그 존재성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해석해놓고서는 그만 이거 클루가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재빨리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뒤에 쫙 보면은 바로 since가 나와요. since가 일단 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지만 since도 굉장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들 어떤 다양한 해석으로 활용되고 있죠. since가 뭐 전치사로 활용될 경우에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뭐뭐부터라고 되잖아요. I've lived here since 뭐 199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992년 이래로 뭐 쭉 살아왔다, 뭐뭐부터 살아왔다 라고 쓰이기도 할 뿐더러.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접속사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since 옆에 있는 it이란 가주어는 분명히 그 위에 있는 어떤 주어랑 연동이 되는 걸 거예요. 그 바로 antimatter인 거죠. 그래서 antimatter이 it을 뜻하는 걸 거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들, 뭐 it is very quickly destroyed, 이게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문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래 보기들을 한번 볼게요. ephemeral. 이 단어가 바로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단어를 많이 외우셨으면 아셨어야 돼요. 그래서 하찮은, 덧없는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럼 바로 quickly destroyed 이기 때문에 이 단어 뜻과 연동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ephemeral 이 단어가 어떻게 덧없는 막 우리 하찮은 이런 뜻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간단히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ephemeral 이 단어가 그 하루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살이는 어떻게 되죠? 하루 살고 죽잖아요. 그래서 ephemeral 하면서 이게 하루살이는 단명하기 때문에 단명하는 이란 뜻이 돼버리는 거고, 단명하기 때문에 하찮고 또 덧없다 라는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 문제 풀면서도 또 해석을 더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내 논리를 키울 수 있는 큰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논리 문제는 정말로 정확한 해석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연결사 부분을 찾는 것,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클루들을 통해서 이 논리 전개를 파악하다 보면은 해석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모든 걸 하지만 이거 하기 이전에 단어, 어휘랑 그 문법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익히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논리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논리 문제 푸는 그 시기가 한 7월, 8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막 일찍 시작하지 않았어요, 논리를. 어휘랑 문법이랑 어느 정도 좀 공부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논리 문제를 한 7월, 8월부터 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출이랑 이런 걸 통해서, 역시 이 SAT랑 GRE 통해서도요. 그리고 보통 그 패닉 논리 문제가 패닉 어휘 문제랑 더불어서 보통 그 전반부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 패닉 독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학교별로 좀 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독해 문제 풀어야 된다. 예를 들면 외대 같은 경우는 패닉 독해 문제가 뒤에 엄청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어휘랑 문법 논리가 막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60분에 50문제 풀어야 되는 이 외대 문제 같은 경우는 독해를 먼저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어휘랑 논리랑 문법을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배분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물론 뭐 현재 지금 준비하고 계신 편입생 분들께서 더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편입 문제를 푸는 그 요령도, 그러니까 무작정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 배분이랑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좀 접근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편입 멘토 제주꾼이었습니다. 안녕.